에서 등차 수열을 가르쳤으면 여러분이 그럼 등비 수열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까지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연계를 바라보는 눈이겠죠. 수학 선생님은 충분히 이것도 연계라고 보는 겁니다. 저도 학교에서 학생들 만나면 그래요. 에이, 선생님 똑같이 낸다고 했는데 왜 똑같지 않아요? 숫자가 바뀌었잖아요. 학생들 입장에서는 숫자만 바뀌어도 연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래요, 여러분. 등차 수열을 공부했어요. 조금만 사고를 하는 학생이라면 아, 이게 등비 수열일 때는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덧셈과 뺄셈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면 등비 수열에 대해서는 그러면 곱셈과 나눗셈에 대한 것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좀 해보신다면 이런 문제들은 맞출 수 있습니다. 물론 개념만 충실히 알고 있어도 맞출 수 있는 문항인데 여러분 우리 한번 등차 수열부터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요. 93쪽에 여러분 수능 특강이죠. 그래서 수능 특강 교재 93쪽에 레벨 1의 2번 문제를 한번 가볼게요. 2번 문제를 보면 A1 플러스 A6이 12일 때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의 값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단 이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등차 수열에 대해서 여러분이 등차 수열의 특징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는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이었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등차 수열을 1, 3, 5, 7, 9, A1, A2, A3, A4, A5, A6까지는 써봐야 되겠죠? 이라고 해볼게요.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A1 플러스 A6이 12라고 주어져 있는 거예요. 12 맞죠? 1대 A2 플러스 A3 플러스 A4 플러스 A5예요. 자, 여러분 멀리서 바라보세요. 그냥 드립다 계산하려고 하지 말고 원리를 생각해 봅시다. A1과 A6을 더했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이거 어디서 봤어요? 개념을 알고 있으면 이 문제의 핵심이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 등차 수열의 합을 계산할 때 어떻게 했냐면 양 끝 그리고 이렇게 더해봐라 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A2 플러스 A5 해보세요. 또 얼마 나와요? 12가 나오죠. A3 더하기 A4 하면 또 얼마 나옵니까? 12가 나온다는 거예요. 따라서 A1 플러스 A6이 12일 때 A2, A3, A4, A5의 합이라는 것은 A2 플러스 A5, A2 플러스 A5의 값도 뭐와 같고 A1 플러스 A6의 값과 같고 A3 플러스 A4의 값도 A1 플러스 A6과 같다는 거예요. 따라서 결국은 2배의 A1 플러스 A6이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따라서 A1 플러스 A6이 12니까 2 곱하기 12 해서 24가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줄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배웠어요. 끝! 하지 말자고요, 여러분. 아, 등차 수열일 때 이렇게 된다면 등비 수열일 때는 과연 어떻게 될까?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이렇게 곱했을 때 어떤 특징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좀 해주자라는 거죠. 자, 그러면 등비 수열일 때를 우리가 한번 써보죠, 뭐. 자, 지금 문제에서 A1과 A9까지의 A1과 A9의 곱이 주어져 있지만 너무 머리가 아프면 여러분 좀 짧게 생각해도 돼요. 자, 등비 수열을 쭉 써볼게요. 2, 4, 8, 16, 32, 64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볼게요. 128까지만 써볼게요. 그러면 여기는 A1, A2, A3, A4, A5, A6, A7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뭐 하고 싶어요? 아까 등차 수열은 뭐와 합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럼 등비 수열은 뭐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 곱에 대한 얘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A1과 A7을 곱할게요. 그러면 2 곱하기 128이 나오죠. 여러분 너무 헷갈리면요. 이거 2의 5제곱, 2의 6제곱, 2의 7제곱이에요. 맞죠? 그러면 2 곱하기 아예 처음부터 그렇게 써드릴걸. 그럼 2의 8제곱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A2 곱하기 A6은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도 하세요. 4라는 건 2의 제곱이고요. 64라는 건 2의 6제곱이죠. 같구나. A3, A5 곱해볼게요. 2의 세제곱, 2의 5제곱, 2의 8제곱. 우와, 다 같구나라는 생각. 자, 이제 우리 다시 한 개만 더 살펴볼게요. 지금 우리 생각하지 않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A4라는 거예요. A4를 봤더니 16이에요. 16은 2의 몇 제곱과 같습니까? 2의 4제곱과 같아요. 자, 답들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2의 8제곱, 2의 8제곱, 2의 8제곱인데 2의 4제곱이 가장 가운데 있습니다. 2의 8제곱은 2의 4제곱의 제곱이죠. 2의 4제곱을 2번. 2의 4제곱의 제곱이죠. 2의 4제곱의 제곱이에요. 아, 우리 예쁘게 한번 써볼게요. 다시 A1 곱하기 A7과 A2 곱하기 A6을 한 값이랑 같고 A3 곱하기 A5 한 값이랑도 같고 이 값은 A4의 뭐와 같다? 제곱이랑도 같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1, 7, 8이네. 2, 6, 8이네. 3, 5, 8이네. 4도 2개니까 8이네. 아, 이런 특징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안다면, 알게 되었다면, 아까 우리가 등차 수열 공부하면서 아, 등비 수열 어떻게 되지? 하고 여기까지 확인을 해봤다면 바로 문제 7번은 충분히 여러분 답이 보여야 됩니다. 또는 여기까지 생각을 하지 않았더라도 여러분 등차 수열을 연계 교재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아, 첫 항과 끝 항과의 합이 그 앞에 것들과의 합과도 같았어. 그러면 문제에서 등비 수열인데 A1, A9가 4래. 그랬을 때 A2, A8, A4, A6을 물어봤네? 그러면 왠지 같지 않을까라면서 이런 사고 가정을 했다면 이 문제를 쉽게 여러분이 접근할 수 있었겠죠. 자, 문제 이제 볼게요. 등비 수열 AN에 대하여 A1, A9가 4일 때 A2, A8, A4, A6의 값은 자, 1, 9, 10이구나. 2, 8, 10이구나. 4, 6, 10이구나. 따라서 A2, A8도 A1, A9와 같고 A4, A6도 A1, A9와 같기 때문에 A1, A9, 4죠. 4 플러스 4 하면 8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자, 이 문제는 조금 다르게 접근하셔도 돼요. 사실은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AN은 A1 곱하기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A1 곱하기 R의 n-1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A1은 A1일 거고요. A9는 A1 곱하기 R의 8제곱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따라서 A1의 제곱, R의 8제곱은 4다라는 것을 하나 알고 살짝 지울게요. 문제 접근하는 거예요. A2, A8은 A2는 A1 곱하기 R, A8은 A1 곱하기 R의 7제곱이죠. 더하기 A4는 A1 곱하기 R의 3제곱, A6은 A1 곱하기 R의 5제곱이에요. 그래서 봤더니 A1이 제곱, R이 1제곱, 7제곱, 8제곱. A1의 제곱, R이 3제곱, 5제곱, 8제곱. A1의 제곱, R의 8제곱 여기 있구나. 4. 또 같구나. 4. 해서 8이구나 하면서 여러분이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겠죠. A1, A9 곱한 것은 A2 곱하기 A8, A4 곱하기 A6과 같구나 라는 것을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확하게 개념 알고 있으면요. 사실은 이런 개념을 미리 알고 있었던 학생은 이 문제를 굉장히 빨리 해결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던 학생은 이렇게 원론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그런 문항이 출제되었다라는 것.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굉장히 중요하죠. 기본적인 개념들 정확하게 잡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로 한번 가볼게요. 자, XY에 대한 연립 1차 방정식이 여러분 딱 보는 순간